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PI를 이용한 예제 정신 비주얼 C++ 따라하기 제40강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간단한 도형 그리기, 글씨 출력, 그림 그리기, 마우스 좌표값을 나타내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녹음을 했는데 이게 오래전에 API를 다뤘기 때문에 오류가 너무 많아서 다시 저장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와 같이 마우스 좌표 값을 마우스 포인터로 왼쪽 버튼을 누르면 특정한 위치에 X 좌표 픽셀, Y 좌표 픽셀의 위치 값을 출력해보고 마우스 포인터가 이와 같이 움직일 때마다 숫자로 픽셀 위치가 숫자로 나타내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MFC만 다루다 보니까 API도 조금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시 동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직사각형도 그려보고 타원도 그려보고 글씨도 써보고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하고 나면 API를 이용한 간단한 도형 그리기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사실은 도형하고 글씨는 1, 2차시 한 내용입니다. 글씨도 출력해보고 마우스 좌표값을 특정한 위치 X좌표, Y좌표 위치에 출력도 해보고 마우스 포인터에 움직일 때마다 좌표값이 따라다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소스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 10여 년이 넘은 한 20년 전에 API를 조금 다룬 내용인데, 오래전에 다루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녹음을 시켰는데 오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을 공부해서 다시 주석 처리를 많이 해서 다시 업로드 하게 되었습니다. 윈도우즈 MFC가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Win32 API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기본적으로 샵 include 헤더 파일이 windows.h frameworks.h 그리고 프로젝트명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거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p define 이거 기본적인 거는 전부 마법사가 자동으로 나온 것인데 녹색 부분만 제가 주석 처리를 하였습니다. shop define max loading 최대값을 100으로다가 디폴트 값으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마법사가 자동으로 설정해 놓았더라고요. 이것은 언제 사용할 거냐면 전역 문자열 최대값을 숫자 100으로 정의했다 하는 의미가 되겠고, 이런데 사이즈 타이틀이라든지 사이즈 윈도우즈 클래스에 배열로 사용될 것입니다. 전역 변수로 인스턴스 핸들 구주체 이름으로 hinst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마법사가 자동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현재 인스턴스입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을 구분하기 위한 id다. 인스턴스가 뭔가 이렇게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례의 경우란 뜻이더라고요. 지정된 윈도우를 생성하고 팝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가 인스턴스입니다. 인스턴스. 즉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MFC만 하다 보니까 API를 좀 다뤄봐야 코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API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WCHAR 이거 워드 캐릭터의 약자인데, 이거는 사이즈 타이틀 대괄호 열고 맥스 스트링 맥스 로드 스트링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제목 표시지를 의미합니다. WCHR S 사이즈 윈도우즈 클래스 기본창 클래스 이름입니다. 이거를 이제 WCHR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료형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 암기한다는 게 힘들고, 저처럼 이렇게 마우스로다가 드래그 한 다음에 F1 키를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F1 키를 눌러보면 이와 같이 윈도우 데이터 형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와 같이 다 암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때그때 F1 키를 눌러서 그 뜻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아톰이 있는데 아톰이 뭔가 정의된 구조체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원소란 뜻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엘리멘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톰에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톰 원소란 뜻이죠. 타입 DF 구조체 스트럭 아톰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체명으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뭘로 정의되어 있느냐 인테저로다가 엘리멘트라는 변수명으로 정의되어 있죠. 원소란 뜻입니다. 원소. 그럼 아톰 한 다음에 스트럭 아톰 한 다음에 별표 넥스트 구조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언제 사용되느냐 아톰을 보면 이런 데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my register 클래스를 등록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자료형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다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코드를 작성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F1 키를 눌러서 또는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검색이든지. 그 다음에 그 L result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언뜻 보기엔 result는 결과값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롱 자료형을 L result RESULT라고 합니다. 왜 그린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재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type df define 롱으로 다 정의되어 있죠. 롱으로 정했는데 롱 언더바 ptr 이 포인터더라고요. ptr로 정의되어 있는데 sharp define 해서 롱 포인터는 lp 리설트로 LRESULT로 다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는 결과적으로 위로 올라가다 보면 롱형이다. 롱형이 뭔가 긴 정수형을 롱형이라고 합니다. int 말고 긴 정수형, 정수값. 숫자가 어마무시한 정수값을 롱형이다 하시면 되겠고 뭐 그냥 그 인테저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아마. 아무튼 그 롱과 같다. 왜 두 번 정의했느냐? 개발 시 리턴 값임을 명시해 주기 위해서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호출 규약이라는 뜻입니다. 표준 호출 규약, 즉 파라미터를 스택에 쌓아서 함수를 호출하고 쌓인 파라미터들을 함수가 리턴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콜백입니다. 콜백 함수. 그 다음에 API나 MFC에서 많이 나오는 W파람, 그 다음에 L파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W파람, 저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W파람이 뭔가, 이렇게 보시면 워드 파라미터의 약자입니다. 파라미터, 인자란 뜻이죠. L파라미터는 롱 파라미터의 약자다. 이거 뭐 할 때 사용되는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운영체제에서 콜백 함수를 호출할 때 부가적으로 주는 메시지들을 가지는 변수들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W파람은 워드형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워드형이 아니라 unsigned integer형이다. 부호 없는 정수형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호 없는 정수형. L파라미터는 롱 파라미터로 롱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배정도를 잘못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하는 것인데 롱은 정수는 정수인데 긴 정수값, 큰 값의 범위 정수값을 의미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게 API를 다룬 지가 거의 한 20년 전에 조금 다뤄봤기 때문에 거의 다 잊어버리고 해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지금 시연하는 2, 3일 만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동영상으로 제작해 놓고 반복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W 파라미터, L 파라미터는 하나는 인테저형이고 L은 롱형인데 요즘에는 전부 사이즈 오브 해보면 전부 4바이트 차지한다. 그런
4바이트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메모리 차지할 때 옛날에는 16비트에서는 2바이트였다. 아이언트 2바이트였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것이 있구나. W 파람은 인테저형이고 L 파라미터는 롱형이다. 긴 숫자에 사용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성공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My Register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팝업 시키고자 하는 윈도우의 설정, 스타일이라든지 아이콘, 커서, 배경색, 뭐 윈도우 프로시저 등을 지정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bout이라는 게 있는데 콜백 함수로 도움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정의한 atom, 이제 atom 이런 게 있는데 atom은 언제 사용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데 사용되죠. 아무튼 구주체 이름이다. 아톰이 구주체 이름을 써서 거기다가 이게 아톰이 뭐냐? 거기 엘리멘트로 되어 있죠. 원소, 요소란 뜻. 엘리멘트로 되어 있어서 my register 클래스의 인스턴스 핸들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 함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콜백 윈도우즈 프로시저는 롱으로 정의되어 있고 about는 인테저로 정의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I 엔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API 엔트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엔트리 이것도 찾아보면 샵 디파이너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API 엔트리도 이렇게 보시면 win API로 재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찾아가서 가보니까 샵 디파이너로 정의되어 있는데 win API는 언더바 스탠다드 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win API는 언더바 std 퓨전 콜이다. 콜 함수다. 호출 방식, 호출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다. 샵 디파이너로 정의한 명령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살펴보면 인테저로다가 API 엔트리 해서 이렇게 함수 호출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referenced 파라미터라는 게 있는데 이건 참조되지 않은 형식 4개 변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줄이 되겠고 어쨌거나 그 마법사가 win32 API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마법사로다가 이렇게 코드를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이런 것들이 디폴트 값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전역 문자열을 초기화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로딩 스트링, 인스턴스 이런 게 있습니다. 사이즈 타이틀, 맥스 로딩 이렇게 보시면 타이틀 제목, 사이즈 타이틀 뭐 이런 클래스 이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초기화를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 키 테이블에 관한 핸들이 있는데 HACCL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엑셀레이터는 뭐 가속기 그런 뜻인데 MFC에서는 단축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건 현재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메시지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메시지 구주체 이름으로 MSG를 이렇게 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본 메시지 루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트랜슬레이트 메시지 엔드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 메시지에 따라 추가적인 메시지를 발생한다. 그리고 디스패치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 발생 메시지 처리하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건 디폴트 값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창 클래스를 등록하는 아톰이 엘리멘터라고 그랬죠. 엘리멘터 원소 요소 my register 클래스 그래서 인스턴스 핸들로다가 정의를 해 놓았는데 이게 뭐냐면 좀 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온 것인데 API에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야 이제 MFC를 코딩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API보다는 뭐 대부분 MFC를 활용하죠. 기본적으로 툴들이 다 만들어진 툴을 이용해서 쉽게 코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명령어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즈 클래스 EX의 구주체명으로 WCX
CEX로 정의를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윈도우 구조체를 이용한 스타일을 생성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이제 CB 사이즈는 이렇게 사이즈 오브 윈도우즈 클래스의 사이즈를 보니까 이걸 제가 윈도우 클래스 사이즈가 얼만가 이렇게 사이즈 오브를 해보니까 메모리 제가 여기 밑에 연습 겸 좌표값 설정하기 전에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보니까 이게 클래스 사이즈가 200바이트더라고요. 사이즈 오브 해보니까 이것도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200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어쨌거나 그러한 명령들이 있다 하는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윈도우즈 구조체 클래스인데 wcx.style 스타일은 클래스 스타일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프로시저 기본 메시지 처리 함수 지정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cb 클래스 엑스트라가 있는데 이거는 할당된 추가 클래스 메모리 양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메모리 클래스의 메모리 양을 지정해 주는 것으로 초기 값은 제로다 그런 얘기고 이거는 윈도우즈 즉 창 메모리 양을 지정하는 것으로 디폴트 값은 0이다. 그런 의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턴스가 있는데 현재 창을 지정하기 위해 인스턴스 핸들을 생성하는 것이고 그럼 잘 보시면 아이콘인데 아이콘에 관계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커서가 있는데 IDC 에로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커서를 하겠다. 이걸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백그라운드와 관련된 거 클래스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톰이 있습니다. 아톰으로 my registry 클래스에 등록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뉴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 클래스 이름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 스멜 작은 아이콘 할 때는 뭐 이렇게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end 주소 값을 등록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어쨌거나 기본 my register 클래스에서 창 클래스를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등록을 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현재 이제 좌표 값을 만들 텐데 기본 창이라고 할 때 위에처럼 뭐 이런 것들 위에 비주얼 2019처럼 창에 대한 뭐 기본 디폴트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인스턴스 풀 initialize 인스턴스 핸들을 전역 변수에 저장하고 주 프로그램 창을 만든 다음 표시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초록된 부분은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처음에 마법사에 의해서 win32 API를 생성하라면 요게 나오는데 요 내용을 제가 아래 내용을 고쳤습니다. 자, 뭐 중요하죠. 사실은 이게 뭔가 어떤 의미인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윈도우즈 핸들이 있고 구주체명으로 핸들 윈도우즈 소문자 핸들 이렇게 WND로 했죠. 그 다음에 create 윈도우를 생성하는데 즉 이게 윈도우라는 게 창이죠. 이와 같은 창을 생성을 하는데 사이즈 윈도우즈 클래스 그 다음에 윈도우즈 클래스의 사이즈가 있고 자 여기 설명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있고 여기 보면 사이즈 타이틀이 있죠. 그래서 타이틀을 유니코드 형식으로 할 때는 이와 같이 L자를 붙입니다. 큰 따옴표 테스트라고 그랬습니다. 즉 창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 스타일 윈도우즈 스타일에서 디폴트 값으로 작은 거 큰 거 창 크기를 나타내겠다. 그런 기본적인 스타일이고 이 옵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면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F1 키를 눌러보면 F1 키를 눌러도 샵 디파인에 이와 같이 뭐 W에서 캡션만 하려면 캡션 이렇게 시스템 메뉴 하면 시스 메뉴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 크기를 조절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게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이제 유저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500으로 바꾸고 1024, 768로 바꿔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API를 컴파일 시켰을 때 이게 중요하죠. 어떤 게임이라든지 뭐 아량글이라든지 어떤 그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을 때 창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거 100은 프로그램 실행 시 윈도우가 화면에 처음 보일 때 화면상에 나타나는 X좌표입니다. X좌표. 이게 뭔가 했더니 예를 들어서 지금 100,50이라는 의미는 윈도우 창을 이 정도 아마 생성이 될 텐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냐면 이게 이제 윈도우 창에 X좌표에 100픽셀 가로가 X고 세로가 Y가 되겠죠. 위에서 50 여기서 50 정도의 윈도우 창을 그리겠다. 얼마만큼? 폭을 1024로 여기가 1024입니다. 1024 여기서부터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겠고 여기서 1024 그리고 높이가 높이가 위에가 0이 된다면 아래로 768의 사이즈로다가 창을 디폴트 값으로 그리겠다. 그런 의미더라고 이게. 즉 앞에 두 개의 X좌표, Y좌표는 윈도우 창의 좌상단의 위치 그리고 얘는 폭이고 760은 높이다. 그리고 널 값은 부모인데 핸들이고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이런 거는 디폴트 값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까지만 컴파일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좌표 값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API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이 1024가 기본적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요게 이제 좌상단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원래 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무튼 디폴트 값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지난 강의에 이런 것들조차도 저도 하도 오래돼서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간단한 옵션이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show window라는 게 있는데 이거 윈도우 출력 시 형식 지정이라는 거고 화면 출력할 때 업데이트 윈도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코드가 되겠는데 L-result, RESULT는 롱형이라고 그랬죠. LONG. 더블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잘못돼서 롱이 더블로 잘못 표현했는데 더블은 배정도 실수형이고 롱은 INT형입니다. INT. 긴 INT형을 롱으로 표현합니다. 롱으로 표현한다 하는 걸. 그래서 R을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모르시면 이렇게 보시면 롱 PTR로 정의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F1키를 눌러보면 그 코드에 대한 설명서가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글로 잘 번역이 됐죠.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걸 정리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 자료형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지금 잠깐 누가 왔다 가서 하셨는데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너무 많죠. 이렇게.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치시면 됩니다. 복사하여 검색해서 이렇게 치시면 여러가지 이렇게 나오죠. 어쨌거나 이게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서 한번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사용법은 F1키를 누르면 된다는 거. 자, 아직 좌표에 대해서는 뭐 시작도 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API 디폴트 값으로 코드가 생성된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좌표 값을 어떻게 출력하는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LCDC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을 생성합니다. 구조체로 LCDC로 코드 값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마우스 X좌표, Y좌표를 저장할 변수를 할 텐데 이거는 언제 사용할 거냐면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릴 때 사용할 텐데, 그 이제 그림을 창에 그려보기도 하고 좌표값도 생성할 건데, 이 그림을 드로우를 하려면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 앞에 거. 스태틱 변하지 않는 정적 변수로 포인트, 마우스 포인터, 마우스 포지션, 콤마. 마우스 POS2는 언제 할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사각형 그리기 위해서. 즉, 마우스 POS만 해도 되는데, 즉,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그림 그리는 코드는 간단합니다. 10줄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즉, 요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를 더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좌상단 X좌표, Y좌표 좌상단, 그 다음에 마우스 포지션의 2는 우하단에 좌표값을 X2, Y2의 좌표값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스태틱 불, 비드로잉은 초기값으로 false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써주세요.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서 할 일은 이제 그 마우스의 X, Y 포지션을 출력시켜 주려고 지금 어떤 코드를 작성하려고 하느냐면 이와 같이 마우스 포인터를 똑딱 누르면 왼쪽 위에 여기쯤에도 나타나지만은 마우스가 따라다니면서 좌표값이 나타나죠. 참 좋죠. 이게 신기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코드가 5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이라든지 뭐 할 때 또는 그림을 BMP를 불러왔는데 특정한 부위에 포지션을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놨는데 그 픽셀 값을 알아낼 때 참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캐릭터 CHAR I, N, 버퍼를 작게 하니까 이게 이제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임시 메모리 값을 한 100, 원래 20 정도, 20이나 30 정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태틱 int x, y, 이거를 이제 x좌표, y좌표에 값을 담아놓기 위해서 마우스 포인터에. 그 다음에 해치 브러쉬를 해봤는데 해치 브러쉬는 비끈 긋는 거죠. 릭탱글 사각형 그릴 때 이거는 현재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사각형을 선 그리기라든지 사각형 그리기를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연습으로 해보실 분들은 저랑 똑같이 코드를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그 Win32 API에서 이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제가 스위치를 쓴 게 아니라 대충 이 정도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제가 지금 보충 설명하러 많이 해놔서 그런데 Win32 API 마법사에 의해서 하면 스위치 케이스 함수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깁니다. 스위치 케이스에서 없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스위치 메시지 윈도우즈는 메시지 기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인테저로 메시지가 정의되어 있죠. 메시지 처리. 그리고 W 파람, L 파람. W 파람은 인테저, 부 없는 정수값. 대략 65,535 정도. 이 인테저로 선형된 값은 대략 한 65,000 그 뒷바인에 정의된 걸 보니까 35 숫자 0부터 이 범위에 들어있는 것만 처리하는 게 W 파라미터더라고요. L 파라미터는 롱이니까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W 파람은 심lik진수로 FFF가 4개입니다. OX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매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정수값이다. 작은 정수형, 큰 정수형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일반 코드를 작성하는 데는 그냥 아무 코드 정수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위치 케이스에서 윈도우즈 옛날에는 제가 잘못해서 윈도우즈 멤버를 읽었던 것 같은데 윈도우즈 메시지 언더바 L 버튼 다운 만약에 이게 없으면 직접 써줍니다. 이렇게 써줍니다. 직접 써주시면 되겠죠? 스위치 케이스, 스위치 메시지는 이렇게 뭘로 정의돼? 언인테저죠. 언인테저라는 거는 부 없는 정수. 즉
숫자를 집어넣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거는 구태여 설명을 드린다면 숫자죠. 숫자. 정수값을 받아라. 케이스 WM L 버튼 다운도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얘도 이게 이제 영어로 된 문장이 아니라 보면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 샵 디파인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윈도우즈 메시지 언더바 L 버튼 다운이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에 자세히 보면 OX 없어졌네. OX 0201로 되어 있죠. OX 0201 즉 16진법으로 헥사딕셔널 0201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WM 언더바 L 버튼이라는 게 이게 영문이 아니라 영어를 샵 디파인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디파인으로 가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그냥 뭐 공부 안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보면 F1키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키보드나 게임할 때 뭐 작성할 때 L 버튼은 OX가 지금 16진법입니다. 0001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R 버튼은 2로 되어 있죠. 뭐 4로 되어 있죠. 이러한 어쨌거나 이것도 하나의 숫자로 되어 있다 하는 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라미터들이 있다. L 버튼 다운은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코드하고 문자열 이런 것들이 파라미터들이 너무 많으니까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때 코드를 작성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읽으면 샵 디파인 윈도우즈 메시지 언더바 L 버튼 다운 즉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뭘로 바뀌어라. OX가 10진법인데 0201 숫자죠. 숫자. 얘는 숫자로다가 숫자로 샵 디파인 정의되어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 상수로 해. 제가 그 전에 강의 시간에 전자계산기 코드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도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는 뭐 샵 디파인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플러스는 네. PLS는 예를 들어서 100 이런 식으로 정의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정수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문자상수라고 합니다. 문자상수. 이번 시간 확실히 알아두세요. 아무튼 스위치 케이스 함수의 메시지가 영어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얘가 숫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를 문자상수라고 합니다. 상수값. 즉 숫자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건데 제가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이따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번 시간. 아무튼 L 버튼 다운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해라. 즉 지금 좌표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번 시간에 다시 녹화한 첫 번째 이유는 요겁니다. 지난 시간에 잘못 이야기를 하여서 로가 헤이트 뭐 이렇게 잘못 얘기해서 다시 또 유튜브에 동영상 오래 남으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용자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로우워드하고 하이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이렇게 로우워드, 하이워드가 이게 뭔가 할 때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으니까 샵 디파인에 로우워드라는 거는 워드입니다. 워드인데 두 개 합쳐서 더블 워드인데 즉 디워드인데 어려운 말로 이게 워드가 워드는 워드인데 워드가 아니라 그랬죠. 워드는 INT형이라고 그랬죠. INT형 즉 정수값이다라는 겁니다. 에러워드하고 하이워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마우스 커서의 X 좌표값을 표현할 때 낮은 2바이트 정수형 그 다음에 H워드라는 거는 샵 디파인에 정의되어 있는데 보니까 마우스 커서 Y 좌표값을 사용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높은 2바이트 정수 이게 중복된 것입니다. 그때 워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지난 시간에 잘못 설명을 하였고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형이. 그래서 제가 샵 딥바인을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듯 싶어서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어려운 로우워드, 하이워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샵 딥바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도움말 화면으로. 샵 딥바인에 가보니까 로우워드 1이 있고 로우워드 i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 워드입니다. 워드. 워드라고 그래서 워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int라고 인테저라고 그랬습니다. 즉 정수값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수값. 숫자. 정수라는 건 뭔가요? 0부터 뭐 쭉 해서 금방 얘기했듯이 얘는 65,535까지입니다. 65,535를 정수 기본 디폴트 값으로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또 다시 디워드로서 다시 선언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OX 10진법 OX F가 4개더라고요. 16진법 F 4개를 10진법으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이겁니다. 이게 10진법으로 표현하면 16진법으로 표현하면 OX FFFF 10진법으로 보면 65,535더라고요. 즉 로워드라는 거는 65,535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하이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블워드라고 그래서 앞에 거는 보통 X좌표 사용할 때 마우스 포인터 Y좌표 사용할 때 이렇게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샵 딥바인으로 로워드하고 하이워드가 있는데 마우스 포인터에 앞에 거는 X좌표 Y좌표에 어떠한 이러한 틀을 int 형식에 맞춰 가지고 활용할 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디오드라는 게 있는데 32비트 부호 없는 정수입니다. 이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42억 얼마가 이렇게 디오 더블워드는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샵 딥바인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위에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을 텐데요. i 파라미터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한다면 네, 제가 어디다 써놓기는 써놓았는데 어쨌거나 자료형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참고로 알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자세히 하시면 이제 머리 아프니까요. 어쨌거나 i 파라미터는 마우스 좌표에 x 좌표 사용하고 로워드는 하이워드에서 i 파라미터는 y 좌표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말고도 다른 파라미터가 있을 텐데요. 여기 제가 이제 여기 네, 그게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도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참고로 알고 계셔도 성공하신 겁니다. L 리설트 콜백이라는 프로시저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W 파람이라는 것도 있고 L 파람이 있었죠. 다시 정리해보면 W 파라미터는 int형이고 롱 파라미터는 롱이라고 그랬죠. 롱 int지. 롱 int.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W 파라미터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보통 이걸 확실하게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키보드 입력값을 받아오는 역할을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게 포인트더라고요. 저도 이걸 몰랐으니까요. 그런 게 있구나 해서 마법사가 자동으로 나와서 그냥 활용을 했는데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L 파라미터라는 거는 보통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이와 같이 마우스 입력값을 받아오는 역할을 할 때 마우스의 X좌표, Y좌표를 받아올 때 많이 사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우스 좌표값을 얻으려면 I 파라미터 이렇게 구주체 이름을 써줬죠. 얘는 W 파라미터는 W 파라미터 써줬죠. 인자죠. 인자. 여기 밑에서 보시면
밑에서 보시면 이걸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콜백 함수에서. 여기 보시면 이번 시간에 키포인트가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보시면 그 인자값으로 마우스 포인터에는 i 파라미터 인자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쨌거나 x좌표 마우스 커서 다룰 때는 i 파라미터를 쓰시면 되고 키보드 제어할 때는 w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된다. i 파라미터는 뭐냐? 롱이다. 정수는 정수인데 롱이다. 큰 정수 값이다. 42만 얼마 이렇게 나가는 정수 값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2만이 아니라 좀 깁니다. 정확한 값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길게 설명을 드렸네요. 지난 시간에 이걸 대충 해서 제가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DC는 그 get DC 핸들, 윈도우 핸들을 가져가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게 키포인트인데, 키포인트를 지난 시간에 대충 해서 그렇습니다. 마우스 포인트 좌표값을 나타내는 거는 7줄이면 됩니다. 그 마우스 포인트 좌표값을 가져왔으면 WS printf 버퍼값, 이때 버퍼가 사용됩니다. 임시 기억하고 콤마 큰 따옴 x좌표 퍼센트 0d 03d 숫자를 12자리 맞추려고 0을 넣습니다. DCMR의 약자 콤마 x값, 요 x값. 그래서 WS printf가 뭐냐?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 C 언어 초창기에는 그냥 printf만 했죠. printf. 또는 C++에서는 cout를 했죠. 또 C++에서는 sprint를 해도 됩니다. 이게 string printf입니다. string, 문자, print, 출력, 포맷, 약자. 그러니까 콘솔에서는 string, 문자, 출력, 형식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윈도우즈에서는 W만 또 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명령으로 해야 되는데 윈도우즈로 들어가니까 얘를 W로 붙입니다. Sprint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cout로 하면 참 좋은데 그 명령은 또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WS printf 윈도우 스트링 출력 형식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text out 어디에 가져온 getDC에다가 부주체 이름으로 HDC 변수에 대입을 했죠. 콤마 임시로 기억하고 있는 HDC 콤마에 있는 값을 10픽셀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너무 자세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초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X좌표값, Y좌표값에 버퍼에 기억되고 있는 값을 출력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X값을 출력해라. 근데 뒤에 없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좌표는 끌 대로 Y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삑삑 메시지 비프에서 메시지 비프 언더바 오케이 한 삑소리 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에 지금 거창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화면 캡처를 하실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즉 이렇게 하면 왼쪽 위에 숫자로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 값이 X좌표, Y좌표에 여기에 출력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즉 마우스 좌표에 그 출력을 하는 방법은 몇 줄 되지 않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딸랑 7줄이면 되니까 요걸 캡처해 놓으셨다가 메모장에 캡처해 놓으셨다가 또는 코드를 메모장에 저장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평생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거를 먼저 컴파일 시켜 보겠습니다. 로컬 디버그, 로컬 윈도우즈 디버거를 클릭합니다. 네, 지금 설명을 어디가 잘못됐나? 뭐 이것저것 사용하다가
일단은 중지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에러 생긴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체킹 페일 스택 어라운드 더 베리어 버퍼가 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버퍼가 아마 그 메모리가 여기서 30 정도로 하니까 이게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여유 있게 100으로 하겠습니다. 임시로 기억하는 거니까. 자, 문제가 생긴 버퍼를 좀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 코드는 딱딱 누르면 비프 한 다음에 요 위에 나타나죠. 자,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버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닐 때 어떻게 해라. 케이스, 요걸 써주십니다. 직접 키보드로.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멤버 언더바, 멤버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까지 멤버로 많이 했는데, 멤버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윈도우즈 메시지 언더바 마우스 무브일 때 어떻게 해라. 뭐, 더블 클릭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이제 그림 그리기 코드인데, 좀 이따 시간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코드만 내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일 때 어떻게 처리해라 하는 건데, 그것도 코드도 별로 안 깁니다. 사실은. 예, 보겠습니다. LCDC, get DC, 윈도우즈 핸들 값을 가져오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전에 출력된 마우스 커서 좌표 영역을 지우기 위해서 해치 브러쉬를 합니다. 해치 브러쉬는 이때 많이 사용됩니다. 브러쉬에서 빗금 긋는 게 해치 브러쉬죠? 해치 시키는 거. 크리에이티브 솔리드 브러쉬 RGB.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250 하면 이게 흰색이 됩니다. 흰색. 이걸 안 해주면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막.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Select Object, HDC 해치 브러쉬. 그러면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Set Rectangle, and RT, X-20, Y-20 쭉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사각형이죠. 사각형을 이제, 마우스 포인터 사각형을 그렸는데, 마우스 포인터에 사각형을 그렸을 때 점을 기준으로 해서, X-20이면, 여기 점에서 -20 왼쪽으로 가라는 뜻이고, y 값은 위에가 마이너스입니다. 세로가 y죠? 이게 0이고 밑에가 1024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심점으로부터, 마우스 중심점으로부터 -10이니까 위에 이 정도. 그 다음에 x 플러스 50이면 여기서 오른쪽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y는 여기에서 플러스니까 밑으로 이렇게, 즉 좌상단, 얘는 좌상단, 얘의 값은 우하단,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됩니다.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fill rectangle 영역을 지우는 겁니다. 해치 브러쉬로다가 delete object.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좌표는 위에 사용한 건 똑같죠. low-word, y 값은 high-word로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 커서 위치를 출력시킬 때에는 윈도우즈 스트링 프린트f 해서 버퍼에 콤마 %d 해서 나타내주면 되겠고, x, y 텍스트 아웃 똑같이 해주십니다. 이건 적당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보겠습니다. 로컬 디버그. 네, 지금 이제 똑똑 누르면 왼쪽 위에 나타나기도 하고 마우스 포인트 따라다니죠. 같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해치 브러쉬가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해치 브러쉬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네, 291번에 또 문제가 생겼네요. 그걸 하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당연히 슬래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용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해치 브러쉬를 298 해치 브러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206에 또 오류가 생겼네요. 206
해치 브러쉬. 자, 지금 해치 브러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우스 패턴은 이렇게 이제, 이걸로 사실은 그림도 그릴 수 있겠죠. 숫자가, 즉, 추적하는 게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우스 본치 다니면서 추적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이런 해치 브러쉬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제가 대포 게임 만들 때도 이걸 사용했는데, 이렇게 그 어떤 물체가 이동할 때, 나타나지 않게. 이것도 지우려면 한참 지워야 되겠네요.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어쨌거나 해치 브러쉬를 이런 때 사용한다. 편법으로 필로 채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원위치 시켰습니다. 저장하기를 한번 눌러주고 로컬 디버그.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 코드를 화면 캡처를 하시기에 제가 그 코드만 마우스 움직일 때만 하는 코드를 확대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캡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겁니다. 몇 줄 안 되죠? 한 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줄이 되겠습니다. 9줄. 자,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조금 더 제가 이제 L 버튼 업 놓았을 때 그림 그려라 하는 걸 이렇게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페인트, 이거는 일리자시 한 내용인데 커미와 명구 글씨 쓰는 거, 이건 일리자시 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보겠습니다. 글씨 쓰는 거, 렉탱글, 엘립스, 그 다음에 폰트 크게 하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노란색으로 하는 방법, 이거는 일리자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메모리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메모리가 참 중요하죠. 어떻게 본다면 아이한테 윈도우즈 클래스하고 사이즈 윈도우즈 클래스 1이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변수를 선언해서 어떤 그 사이즈를 알아본 거냐면 윈도우즈 클래스의 사이즈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사이즈 윈도우즈 클래스 얼마인가, 이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값을 알아보는 사이즈 오브죠. 사이즈 오브 한 다음에 이 변수에 대입을 해서 사이즈 윈도우즈 클래스 전체 여기 대입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W에서 printf 한 다음에 버퍼 콤마 언더바트 유니코드 형식, 윈도우즈 클래스의 메모리 크기를 %t 십진법으로 알아보니까 얘가 48바이트 들어가더라고요. 48바이트 정도 들어가고, API에서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텍스트로다가. 원래는 MFC에서는 언더바트이고 API에서는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즉 윈도우즈 클래스의 사이즈는 48바이트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건 이제 이렇게 출력해서 한 거고, 사이즈 윈도우즈 클래스 이렇게 해보니까 요거 200바이트 차지하더라고요. 200바이트. 뭔 얘기냐면 한번 해보실 분들 이렇게 해보시는데, 윈도우즈에서 메모리 크기가 얼마인가를 모르시면 사이즈 오브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으로. 자, 지금 여기 한 것을 한번 컴파일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막 에러가 생기더라고요. 코드 때문에. 윈도우즈 클래스 메모리 크기 48바이트 나오고, 사이즈 윈도우즈 클래스 메모리 전체 크기 200바이트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윈도우즈 사이즈 알아볼 때는 사이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L 버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연습으로 for i는 0부터 10부터 100할 때까지 i++ 메시지 비프를 슬립 100 더블 클릭하면 1000분의 100조 간격을 삑 10번 눌리게 하려고 한번 연습을 해본 거고, 종류는 포스트키트 메시지 재료가 되겠습니다. 아무 데서나 버튼 만들어서 포스트키트 메시지 재료라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뭔 얘기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따닥 했을 때 소리가 나게 하는 방법, 편법. 자, 그림 그리는 거는 안 해보았는데 그냥 내리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는 제가 홈페이지도 있을 텐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마우스 좌표값 그리고 마우스가 움직일 때 좌표값, 그걸 중점적으로 해본 것입니다. 간단히 이제 그 API에서 그림 그리는 코드는 여기 있는데,
마우스만 간단히 R 버튼으로 그림 그리기 코드는 4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네모지게 하는 거고요. 잠깐만, 예, 조금만.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선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코드만 내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석을 해제시키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지루하실 텐데 그냥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홈페이지 그 컴퓨터 명고 올릴 테니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고, 이렇게. 네, 이번 시간에는 API를 이용한, 좌표값, 이와 좌표값을 그 특정한 위치에 그 출력을 하고, 마우스 포인터 따라다니는 거, 그리고 API의 기본 윈도우즈의 그 사용 방법, 그리고, 뭐, 글씨 등을 알아보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이 소스를 컴퓨터 명고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